어이, 큰일 났습니다. 이거 녹화해서 주기로 했는데, 결석한 학생. 아이고, 마이크가 안 들어갔는데? 큰일 났다. 네, 뭐. 걱정스럽군요. 자, 다시 갑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듣게 생겼네요. 자, 무거운 원소는 별의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는 뜻인데, 우주 배경 복사의 불균일성 그 그림에서 보시면 그게 뭘 의미하냐면 물질 분포가 불균일하다는 거고, 그래서 중력이 큰 곳을 중심으로 물질들이 모여들게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성간 물질들이 이렇게 가스 구름을 만들어요. 뭉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성운이 만들어지죠. 이 성운 안에서 어떤 부분? 저온 고밀도한 부분에서 원시별이 탄생해요. 근데 이 원시별이 진화해서 뭐가 된다고요? 주계열성이 돼요. 아시겠죠? 그럼 주계열성이 뜻이 뭔지 되게 궁금하잖아요. 밤하늘에 있는 별 중에 90%가 주계열성이거든요. 이게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수소핵 융합 반응을 할 수 있는, 수소핵 융합 반응을 할 수 있는 별을 우리가 뭐라면 주계열성이라 그래요. 아시겠죠? 수소핵 융합 반응을 할 수 있는 별을 주계열성이라 그래요. 자, 갑니다. 성운에서 원시별이 만들어질 때는 중력 수축에 의해서 회전하면서 뭉쳐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왜 물질을 꽉꽉 눌러 담아서 막 치대면 이게 물질의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예, 이 중력 수축에 의해서 내부 온도가 올라가요. 아시겠죠? 예, 예. 그래서 중력 수축 과정에서 온도와 밀도가 올라가요. 아하, 슬슬 어떤 조건을 만들려고 하냐면, 빅뱅 초기에 온도와 밀도가 되게 높았잖아요. 거기서 입자가 탄생했죠? 그것처럼 온도와 밀도가 올라가는 일이 생겨서 그 안에서 새로운 원소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셨나요? 오케이. 자, 갑니다. 그래서 온도와 밀도가 올라가서 약 얼마 정도가 되냐면 1000만 K 정도가 되는데, 1000만 K가 몇 도야? 1000만 K가 몇 도야? 이게 생각해봐. 1000만에다가 273 더해봐야 1000만이지. 왜냐면 저번 시간에 알려드렸잖아요. 칼빈은 절대 온도는 도씨에다가 273 더하는 거라고요. 이해갔죠? 그럼 1000만 K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1000만 K라는 건, 1000만 K에다가 273 더하면 1000만 273 도씨라는 얘기거든? 1000만 도씨지, 그냥. 됐죠? 이 1000만 K가 되면 수소핵 융합 반응이 가능해집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이때부터 뭐라고 부르느냐? 우리가 원시별이라고 안 그러고 별이라 그래요. 주계열성일 때부터. 즉, 수소핵 융합 반응이 시작됐어요. 그럼 뭐라고? 별이에요. 오케이. 자, 내용 체크하겠습니다. 자, 성운의 중력 수축, 온도와 밀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에서 원시별이 탄생하게 되고요. 이 원시별의 중력 수축으로 중심 온도가 별표 몇만 K? 1000만 K가 넘으면 별이 됩니다. 뭐를 하는 별? 수소핵 융합 반응을 하는 별이 돼요. 아시겠죠? 이걸 우리가 주계열성이라고 합니다. 되셨나요? 자, 중력 수축 에너지. 중력 수축 에너지는 뭐냐면, 중력에 의해서 물질이 수축될 때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포텐셜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 이걸 우리가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그래요. 어렵죠? 몰라도 돼요. 다시 여기 주목. 몰라도 돼요. 딱 한 가지 이런 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원자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바깥에 있던 애가 안쪽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낮아진 만큼 에너지를 내놓잖아요. 중력 수축할 때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자, 중심부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뭐라고요? 얘가 에너지를 계속 내놓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중심부 온도가 계속 올라가요. 그 에너지를, 열을 받는 중심부는 온도가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얼마가 되면? 1000만 K가 되면 수소핵 융합 반응이 가능해진다. 이해 가셨어요? 오케이? 자기 이름이 뭐예요? 정재훈? 아, 미안해요. 너무 늦게 물어봤죠. 정재훈. 오,
이름 좋은데. 우리 애들은 와이프가 인터넷으로 이름을 사서 우리 애들하고 이름 비슷한 애가 너무 많아요. 학교 안에 우리 그 첫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애가 다니는 학교가 그렇게 명수가 많은 초등학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학교 안에 같은 학년에 4명이나 있더라고요. 같은 이름이. 이름이 뭐냐면 요즘 잘 나가는 남자 배우인데 서준. 둘째도 그렇게 인터넷 장명소에서 해가지고 이름이 지후예요. 지후도 꽤 많더라고요. 자기네들 이름은 알고 제가 알고 있고요. 자기야, 웹툰. 자기는 이름 뭐예요? 엄대해. 엄대현. 왜 후배 중에 이대현이라고 했는데, 아니 미안해요. 자기는 이름 뭐예요? 은빛? 은교? 고은교? 왜 이렇게 고은교? 뭐 이런 거죠. 제 아재 개그 싫어하는구나. 하긴, 뭐 요즘에 아재 개그 좋아하는 애가 어디 있겠어. 왜 이렇게 고은교? 뭐 이런. 네, 미안합니다. 자, 다시 가죠. 정신 차려야지. 자, 정신 차려야지. 자, 21페이지입니다. 제가 그랬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머리를 좀 식힌다. 그럼 무슨 말이라고요? 그 뒤에 나오는 애가 되게 중요하거나 되게 복잡하거나 어렵습니다. 알겠죠? 지금부터 갑니다. 그러면 원시별이 뭐가 되면? 원시별이 주계열성이 되면 이 주계열성이 뭐로 진화할까요? 근데 일생의 90% 동안 주계열성으로 있어요, 그냥. 야, 이거 진짜 좋지 않냐? 봐봐. 0살부터 10살까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유년기를 거치고 10살부터 80살, 90살까지? 그죠? 막 이렇게 청춘이야? 그리고 금방 죽어. 알겠죠? 아시겠죠? 그런 거야. 되셨나요? 자, 별들은 진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지? 주계열성은 두 가지로 변하는데 적색과 초, 그 다음에 단어가 거성이에요. 박명수, 거성. 알겠죠? 되셨어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서로 다른 미래를 가느냐? 이것 때문인데요. 뭐 때문이냐면 질량 때문에 그래요. 다시 뭐라고요? 질량 차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하면 적색거성이 되고요. 태양의 10배 이상이면 초거성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등치가 작으면 적색거성이 되고요. 등치가 크면 초거성이 됩니다. 근데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가 물어볼게요. 그럼 태양은 적색거성이 될 것 같아요? 초거성이 될 것 같아요? 태양의 10배 이하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의 한 배잖아. 10배 이하죠. 그러니까 태양은 적색거성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몇 년 후에, 얼마 안 남았어요. 48억 년 후에. 아시겠죠? 48억 년 안에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돼요. 태양이 꺼질 거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인류가 48억 년 안에 다른 지구를 찾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맥시멈. 요 끄고 얘기해 줄까요? 더 심각한 것도 있어요. 3억 년 뒤에 우리가 안드로메다 은하하고 충돌해요. 무섭죠? 은하가 충돌한다니. 그러니까 3억 년 이상 살 생각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3억 년 안에 우리가 또 다른 지구를 발견하지 못하면 인류가 멸종하게 된단 말이지. 네. 무섭죠? 나중에 그런 거로 저기 한번 그 공상과학 영화나 뭐 공상과학 웹툰이나 뭐 이런 거 그죠? 그런 거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갑니다. 그러면 그 뒤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적색거성은
백색 외성이라고 해서 아주 조그만 중심부에 조그만 별만 남기고 전부 다 행성상 성운이 돼요. 행성상 성운이 돼서 우주의 굉장히 많은 부분으로 펼쳐져 나갑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리고 초거성은 초신성이 돼요. 쉽게 얘기하면 폭발한다는 얘기예요. 폭발. 아시겠죠? 별의 마지막 단계가 지금 노란색으로 쓴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별의 마지막 단계는 마지막 진화 단계는 제가 노란색으로 쓴 것들입니다. 이해하셨죠? 오케이. 자, 이렇게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별의 진화 과정을 배우려고 이걸 배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부터 원소의 생성 과정을 볼게요. 아시겠죠? 자, 이제 갑니다. 주계열성에서는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수소핵 융합 반응이에요.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적색거성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헬륨으로부터 탄소나 산소 정도까지 가요. 알겠죠? 그러니까 산소 이상은 잘 못 만들어내요. 적색거성은. 아시겠죠? 왜냐면 온도 압력이 산소 이렇게 이제 수소보다는 헬륨핵 융합 반응, 헬륨핵 융합 반응보다는 탄소핵 융합 반응이 계속 높은 온도와 압력을 요구하게 되거든요. 아시겠죠? 그런데 적색거성은 산소핵 융합 반응 정도까지, 그러니까 탄소핵 융합 반응 정도까지 못 가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죠. 아시겠죠? 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초거성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헬륨에서 탄소, 산소를 거쳐서 마그네슘, 규소 이런 걸 지나서 철까지 가능합니다. 철까지. 그런데 철까지 가서 멈춰요. 이유가 뭐냐면 철이 가장 안정한 원자핵이에요. 다시. 원자핵 중에 가장 안정한 건 철이고요. 원자 중에 가장 안정한 건 헬륨이에요. 그래서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건 원자핵 중에 가장 안정한 게 철이에요. 철까지밖에 못 만들어요. 그런데 이 거대한 별이 빵! 하고 터진단 말이죠. 빵! 하고 터진단 말이죠. 그 터질 때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만들 수 있어요. 이해가셨나요? Got it? 오케이. 됐어요?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결국엔 우주에 수소하고 헬륨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걔들이 뭉쳐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걔들이 뭉쳐가지고 지금 1세대 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만들어진 별. 지금보다 그 당시 별이 엄청나게 큰 별들이거든요. 그 별들이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되느냐? 그 안에서, 그 별 안에서 수소가 헬륨이 되고, 그 다음에 헬륨이 탄소가 되고, 규소가 되고, 철이 됐다가 그 별이 터질 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바리? 네. 진짜 이해했으면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구에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많이 있죠? 그죠? 지구에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많이 있어요. 질문 갑니다. 그러면 태양은 1세대 별일까요? 아닐까요? 만약에 태양이 1세대 별이면 우주에 무거운 원소가 없기 때문에 그 별 주위에 있는 지구에 무거운 원소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어마어마하게 큰 초거성이 폭발하고 나서 철이라든가 철이라든가 우라늄이라든가 이런 무거운 원소가 생겨서 그게 다시 가스구름을 만들고 성운을 만들고 원시별을 만들고 주계열성을 만든 게 태양이에요. 그래야 그 태양이라는 주계열성 주변에 지구라는 행성에 우라늄이 있을 수 있어요. 이해가셨나요? 이해가요? 오케이. 자, 이제 수소핵융합 반응으로 갑니다. 주계열성. 자, 주계열성에서 일어나는 수소핵융합 반응이라는 건 뭐냐? 4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을 만드는 거예요. 4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을 만드는 겁니다. 되셨나요?
4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너지를 내놓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햇빛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4개의 수소가 헬륨이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양성자 4개, 그죠? 수소 원자핵 4개가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 양성자 하나인 수소 헬륨 원자핵이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질량 차이가 생겨요. 이 양성자 하나의 질량은 1.008 정도가 되는데 이게 4개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값이 4.03이죠. 4.032 정도 나오죠. 됐죠? 그런데 헬륨 원자핵 하나는 4.029예요. 되셨나요? 그러면 이렇게 질량 차이가 생겼죠. 질량 차이. 그쵸? 네. 이 질량 차이가 에너지가 됐어요. 이 질량의 차이가 에너지가 됩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네. 결국 수소핵 융합 반응을 통해서 질량 차이가 에너지가 된 것이 주계열성의 에너지원이에요. 그러니까 주계열성은 에너지원이 2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예요? 중력 수축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수소핵 융합 반응이에요. 그리고 주계열성의 에너지는 수소핵 융합 반응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원시별하고 주계열성하고 다른 차이점이 주계열성은 수소핵 융합 반응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내용 체크하겠습니다. 자, 주계열성 중심부에서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별이고요. 대부분의 일생을 주계열성 단계로 보내요. 자, 수소핵 융합 반응은 헬륨을 생성하는 거고요. 따라서 주계열성의 에너지원을 뭐라고 쓰시면 될까요? 2개 써봐요. 뭐라고 쓰시면 되죠? 수소핵 융합 에너지와 중력 수축 에너지. 되셨나요? 빈칸 채우실 수 있나요? 네. 그러면 얘가 이제 아주 심도 있는 얘기인데 얘가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중심부에 헬륨이 있고요. 이게 이제 4개의 수소가 자꾸 헬륨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 태양의 크기가 요만하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 안쪽으로 자꾸 중력 수축하려는 힘이 있죠. 이렇게. 중력 수축이 있을 거예요. 그죠? 중력에 의한 수축하는 힘이 있을 거고 여기서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니까 자꾸 내부 팽창 압력이 있을 거예요. 내부에선 팽창하려는 압력이 있을 거예요. 내부 팽창 압력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주목. 만약에 중력 수축보다 내부 팽창 압력이 더 커지게 되는 순간이 되면 별의 크기가 어떻게 되게? 다시 모아지는 힘보다 펼쳐지는 힘이 더 세면, 그죠? 내부 팽창 압력이 더 세면 주계열성이 거성이 됩니다. 커진다는 얘기예요. 네, 나중에 태양이 없어질 때, 사라질 때 태양이 어디까지 증가한다고 그러냐면요. 화성 정도까지 증가한대요. 지금 화성이 있는 거리 있죠? 거기까지 태양이 이렇게 커진대요. 아시겠죠? 되세요?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의 일부가 돼버리겠죠. 녹아버리겠죠. 그죠? 네. 되셨나요? 자, 갑니다. 그런데 주계열성은 여기서 중요한 사실,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사실은 뭐냐? 그런데 주계열성은 크기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생의 90%를 별들은 크기가 변하지 않고 살아요. 왜냐? 이 중력 수축과 내부 팽창 압력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우리가 정역학적 평형 상태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평형 상태에 이르러 있기 때문에 주계열성의 크기는 안 변합니다. 뭐로 진화하기 전까지? 거성으로 진화하기 전까지 주계열성은 크기 변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거기다 체크. 자, 갑니다. 별의 중력과 내부 압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별의 크기는 일정하다. 별표. 주계열성은 크기가 변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만약에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적색거성이 되고 바깥쪽은 행성상성운이 되고 안쪽은 중심부는 백색외성이 됩니다. 두 번째, 태양의 10배 이상의 별이면 주계열성이 초고성이 됐다가 초신성이 됐다가 터지고 나면 별의 크기에 따라 그 뒤에가 달라집니다. 봐요. 초신성 폭발하고 나서 자 갑니다. 적색거성은 백색 외성을 남겨놓잖아요. 초신성도 터지고 나면 그 자리에 뭘 남겨놓는데 그게 뭐냐? 중성자별이거나 자 중성자별이라는 건 뭐냐면 양성자 뭐 전자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다 중성 입자로 돼 있다는 거지. 중성자별이거나 블랙홀까지 갑니다. 블랙홀까지 가는 애들이 태양의 질량이 20배 이상의 엄청나게 큰 애들이에요. 걔들은 블랙홀까지 갑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거, 별의 일생 중에 기대했던 거 블랙홀에 관해서 짧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아시죠? 되게 기대했을 거예요. 아, 블랙홀 배우는구나. 블랙홀 무슨 얘기가 나올까? 짧게 별의 일생의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가 통합과학 내용이에요. 블랙홀에 관해서 잘 배우시려면 물투에 가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물리 1에 있었는데 지금 블랙홀에 관한 내용이 물리 2까지 올라가 있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거기 별의 색에 따른 표면 온도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태양은 황색입니다. 그죠? 다시. 여기 주목 봐요. 태양은 유치원생한테 그리라고 그래도 가끔 뭐 빨간색이나 초록색으로 그리는 애들도 있는데 유치원생한테 그리라고 그래도 노란색으로 그려요. 왜냐면 맨날 봤거든요. 노란색이에요. 근데 얘는 무슨 별이 된다 그랬죠? 나중에 적색거성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됐죠? 자, 갑니다. 노란색 주계열성이 적색거성이 됐다는 건 표면 온도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죠? 거기 보시면 노란색에서 빨간색 쪽으로 갔어요. 표면 온도가 어떻게 됐어요? 낮아집니다. 다시 표면 온도는 낮아집니다. 표면 온도는 감소합니다. 자, 중심부 온도는 어떻게 해요? 중심부 온도. 잘 봐요. 여기는 수소를 헬륨으로 바꾸는 건데 여기는 헬륨을 탄소로 바꿔야 되거든요. 얘가 훨씬 더 높은 온도와 압력을 필요로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부 온도는 증가했는데 표면 온도는 감소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해가셨나요? 네, 요것도 시험 문제 잘 나와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아시겠죠? 그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별의 질량에 따른 내부 원소의 분포 뭐 이런 게 나왔는데요. 자, 밑에 그 그림 보시면 자, 왼쪽이 태양 정도의 질량이에요. 자, 보시면 가운데에 탄소와 산소가 있고요. 그 바깥에 라인에 헬륨이 있고요. 그 바깥에 라인에 수소가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헬륨의 바깥에서는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그 헬륨은 뭐로 변하는 일이 일어나요? 헬륨은 탄소로 변하는 일이 일어나요. 여기 주목.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바깥쪽에는 중력이 이렇게 이제 얘가 이렇게 커졌으니까 바깥쪽에는 중력이 별로 크지 않은데 거기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요. 안쪽은 헬륨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아시겠죠? 그러면 안쪽은 중력이 훨씬 더 중요해져서 조그매져서 백색외성이 되고요. 바깥쪽 애들은 쓸데없이 중력은 작은데 팽창압력이 있으니까 다 펼쳐져서 나가요. 그게 무슨 단계라고요? 행성상성운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별은 적색거성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안쪽에 엄청나게 작게 되는, 그러니까 중력이 엄청나게 커져서 엄청나게 작은 백색 외성이 되고 바깥쪽은 펼쳐져 나가요. 우주로. 그래서 자기가 만든 원소를 우주에다가 흩뿌려 놓을 수 있게 돼요. 이해 가셨나요? 네. 그런 다음에 옆에 오른쪽 그림은 태양의 10배 이상이에요. 거기 별표 칠 게 있거든요. 가장 안쪽에 있는 원소가 뭐게요? 자, 초거성의 가장 안쪽에 있는 원소가 뭘까요? 철입니다. 자, 초거성에서 가장 내부 안쪽에 있는 원소는 철이에요. 그러니까 철까지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해 가셨나요?
오케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자, 마지막 단계.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언제 생길까요? 초신성 폭발 때 생깁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Got it? 되셨나요? 오케이. 자, 밑으로 가면 적색거성. 자, 주계열성의 중심부에서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바뀌면 수소핵융합 반응이 끝나면서 적색거성이 될 건데, 그러면 중심부는 헬륨핵에 의해 중력 수축이 일어나서 내부 온도가 엄청나게 상승하게 되고, 생각해봐요. 수소하고 그 헬륨 중에 누가 더 무겁냐면 헬륨이 더 무겁죠. 그러면 헬륨이 수축하기 시작하면 수소가 수축할 때보다 훨씬 더 높은 에너지가 나온다 이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그렇게 되고 바깥쪽은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바깥쪽이 팽창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된다고 그랬죠? 바깥쪽이? 밑에 그림 보시죠? 원소의 방출 과정 행성상 성운이 돼요. 아시겠죠? 네. 자,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서 초거성. 태양보다 10배 이상 크면 주계열성 다음 단계가 초거성이 됩니다. 이런 소리예요. 오케이. 되셨나요? 네. 그래서 거기서는 계속해서 헬륨핵 융합 반응으로 끝나지 않고 탄소핵 융합 반응, 그 다음에 뭐 마그네슘 융합 반응, 뭐 이렇게 점점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는데 어디까지만 만들어진다고요? 철까지 만들어지고 나면 멈춥니다. 되셨죠? 그리고 초신성이 폭발할 때 중심부 철로 되어 있는 원자핵이 붕괴하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오게 되고 결국 이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거기 AU하고 U라고 써 있는 거 있죠? 그게 뭔지 알아요? AU가 뭐게요? 금. U가 뭐게요? 우라늄. 금이나 우라늄과 같은 귀금속이 그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귀금속 말 그대로 귀해요. 우리 지구에도 되게 귀하다. 어떤 친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었더라고요. 우라늄이 뭐 끊임없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라늄도 매장량이 한정돼 있어요. 우주에 우라늄이 존재하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결국 태양계도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거기 별표가 있는데, 빨간색이 있는데 다른 별에서 방출된 물질을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즉 태양계는 1세대 별의 행성계가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셨나요? 1세대 별의 행성계가 아닙니다. Got it? 오케이. 자, 결국 여기 주목. 우리가 여기를 배우면서 뭘 알게 된 거냐면 우리 사람의 몸속에 뭐 산소라든가 탄소라든가 이런 게 만들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진 거야. 이해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과학적으로 보면 신의 아들이 아니라 뭐예요? 별의 자손인 거지. 별의 자손. 알겠죠? 우리 몸을 이루는 성분들이 어디서 만들어졌다고요? 별에서 만들어진 거지. 이해가셨어요? 자, 이제 우리는 24페이지 내용을 공부하시게 됩니다. 되셨나요? 네, 이제 태양계 행성들에 대해서 공부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원이 뭐냐면 원소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원소. 그 다음 단원이 화학결합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 잠깐 쉬기 전에 제가 중간에 끊어야 되겠죠? 이거 계속 나가면 1시간 40분을 수업을 해야 되니까 끊기 전에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1, 2단원에서 배운 거를 쭉 스토리로 제가 얘기를 해드리면 우주가 시작돼서 입자가 만들어지고 그 입자들이 어떻게 원자가 됐는지, 두 번째, 그러면 그거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배웠어요. 그럼 다음 단원에서 뭐 배우겠어요? 그 원소들의 성질에 대해서 배워요. 그 다음 단원에 뭘 배워요? 그 원소들이 어떻게 화학결합을 해서 물질을 만드는지 배워요.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 단원에는 생명체에 어떤 구성물질이 있는지, 지구에 어떤 구성물질이 있는지를 배우고 그 다음 단원에 신소재를 배워요.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만 배우냐면 화학결합까지 한번 배워볼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2부, 3부, 4부에 주된 단원들을 뽑아서 겨울방학에 한다 그랬죠? 네, 그렇게 하시게 될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자, 잠깐 한 10분 쉬었다가 나머지 하겠습니다.